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평소보다 밥맛이 줄어든다든지 이유 없이 잠이 많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은 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 미리 예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8%가 일상 속 습관으로 인해 건강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인의 대부분이 질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몸속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 그냥 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혈관 손상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특이한 병력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죠. 몸의 작은 신호들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놀랍게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꾼 노인의 68%가 장기 기능이 회복되고 약 복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숨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폐포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폐 기능을 30% 이상 저하시킵니다. 하루에 단 10분 깊게 숨쉬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폐활량이 20%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생리적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예로 90세에도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어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15%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약을 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생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질병을 노화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적은 생활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과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심폐기능 저하는 70% 이상이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생활, 이것이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의 대사가 떨어지며 심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노인의 심장 건강을 비교했더니 평균 심장 나이가 15년 차이 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저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 노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호흡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얕게 숨을 쉽니다. 이 얕은 호흡은 산소 교환을 방해해 폐포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폐의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깊은 호흡 한 번이 폐 기능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복식 호흡을 5회씩 반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폐활량이 평균 23% 높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습관이 식사 속도입니다. 그냥 빨리 먹는 게 습관이야 라고 말하곤 하지만 빨리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간, 그리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기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효율이 45%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의학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와서 TV를 틀어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생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TV나 스마트폰의 불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숙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집니다. 꾸준히 반복되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면역 노화로 이어지죠. 이처럼 몸을 늙게 하는 루틴은 대부분 편리함과 습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85세 여성 환자는 10년 동안 불면에 시달렸지만 TV를 끄고 밤 9시부터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들인 뒤 단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의학적 설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먹고 제때 자는 것. 단순하지만 이 4가지가 100세의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TV 대신 산책을 선택해 보세요. 5분의 변화가 5년의 젊음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영양제와 약을 챙겨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의대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하루 5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80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물과 영양제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몸속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칼슘제, 비타민C,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노인의 칼슘제 과복용이 3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를 40% 이상 높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면역을 강화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나 증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지만 사실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는 글루코사민. 무릎에 좋다는 말에 오랫동안 복용하지만 실제로 장기 복용자의 70% 이상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죠. 건강을 위해 먹은 약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수면제, 진통제 등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간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몸이 나른해서 약을 조금 더 먹었어요 라고 말하시지만 바로 그 조금 더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내원 이유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살았죠. 식사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고 약보다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의 102세 할머니는 평생 약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된장을 끓여 드셨고 식사는 항상 20분 이상 천천히 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웃으셨죠. 약보다 밥이 약이야. 그리고 밥보다 마음이 더 큰 약이지. 이 말 속에는 세월을 이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몸을 망칩니다. 건강은 병원을 자주 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옵니다. 약을 덜어내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때로는 멈춤이 가장 현명한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육이 잠드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사실상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50대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면역력, 호르몬,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모두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의 10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30% 줄어든 노인은 치매 위험이 82% 높고 심장질환 발병률은 1.8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손발이 늘 시리다,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증상은 몸이 근육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 90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2년 전 그분은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의자에 앉아 팔을 들고 내리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이걸로 뭐가 나아지겠어요 하시던 분이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닐 정도로 회복하셨던 거죠. 근육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 하루 만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더라도 그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깎아먹으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면역력이 43%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콩, 생선,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움직일 때만 성장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 20분만 걷는 것,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85세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10분은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5분만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20%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아침 식사에 포함하기. 대부분 노인은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먹지만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깨어납니다. 천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근육이 정상 수준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2% 낮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수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야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게 움직이면 작게 살아나고 크게 움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식탁 위에 고요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고령자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독성 영양실조, 즉 혼밥으로 인한 건강 붕괴입니다. 놀랍게도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이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혼자 식사하면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해 영양소 흡수율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은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셈이죠. 또 혼자 먹으면 식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보통 7분 안에 식사가 끝나는데 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과 동시에 영양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은 곧 우울한 병실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4%가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불면과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또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중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침묵 속의 식사는 뇌를 조용히 잠들게 합니다. 혼밥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퇴,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함께 먹는 습관을 되찾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 대부분은
혼자 먹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의 식사 약속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죠. 경북 영주의 백일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일 점심마다 옆집 아주머니와 전화로 같이 먹자며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단지 화면을 통해 함께 식사할 뿐인데 식사 시간이 2배로 길어지고 식후 포만감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주 1회 식사 교류 시간을 정하거나 복지관, 경로당에서 점심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이며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실제로 식사 교류를 꾸준히 한 노인은 면역력이 47%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93세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지만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식탁 앞에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내게 인사를 건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음식도 약이 된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의 온도는 곧 인생의 온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의 식사를 함께로 바꿔보세요. 화면 너머라도 좋습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을 하나로 묶는 7가지 장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 아니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걷기 명상입니다. 하루 20분만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 명상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3% 낮았고 근육 감소 속도는 67% 느려졌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행위입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교류입니다. 혼자 먹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재활입니다. 경로당, 교회, 복지관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수명을 늘리고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화면 너머의 웃음소리 하나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세 번째는 뇌 근력 운동입니다. 악기 연주, 독서,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이런 활동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는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32% 낮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의 신경세포를 깨워 다시금 세상을 배우고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는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순간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하루 25분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63%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잠은 몸의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신다면 잠들기 전 10분 동안 명상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6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5가지 색의 채소를 먹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섭취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만 꾸준히 먹어도 됩니다. 이 식단을 지킨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4개월 더 길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작은 움직임의 지속입니다. 국민체조처럼 간단한 동작, 팔 벌려 뛰기 10회, 어깨 돌리기 10회, 제자리 걷기 1분. 이것만으로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이 45%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전남 구례의 10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을 잘 몰라요. 다만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이 곧 100세의 비결입니다. 거창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천천히 먹고 크게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늙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